그 다음에 이때 규제한 거 보면 신고제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고만 하면 다 소개영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신고하면 돼. 그냥 하겠다고. 그게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1961년. 그런데 이제 그 소개영업법 자체가 법조문이 몇 개 안 됩니다. 법조문이 몇 개 안 돼가지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경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는 턱도 없었다.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83년도에 부동산 중개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부동산 중개법을 만든 게 이제 전두환 정권 때죠. 그때 만들어서 대책을 세우고 이제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중개법 83년도에 만들었을 때 만든 대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이때 도입한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를 이때 도입했다. 이렇게 자격제도가 여러분 공부하는 그 시험제도가 83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시험이 85년도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책은 뭐냐면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신고하면 다 소개영업을 할 수 있어요.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허가를 낸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게끔 바꾼 법이 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도 허가제입니다. 일제시대처럼 허가제예요. 이때도. 그랬다가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지금 이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공부하는 이 과목의 원래 명칭은 부동산 중개법이었습니다. 83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까지. 근데 이제 작년까지 개정된 게 16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많이 됐죠. 16번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 법은 그대로 그냥 모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16차례 개정된 것 중에서 그죠?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건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거의 99년 나오죠? 자, 99년 나온 왼쪽에다가 7차 개정이라고 써두시고 99년 왼쪽에 7차 개정. 요때요. 7차 개정 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일단 요게 좀 변화가 생긴 거지.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듯이 자격제도는 오늘날까지 쭉 유지가 되니까요. 그건 변화가 없었어요. 자격제도는 유지가 되면서 다만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등록 낸 사람이 중개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그 밑에 2005년도 나옵니다만 9차 개정입니다. 그건요. 2005년도는 9차 개정. 그 밑에 2005년 왼쪽에다가 9차 개정. 9차 개정 때는 법의 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부동산 중개업법이었는데 이때 법 명칭 자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게 바꿨습니다. 그 적을 필요 없습니다. 법 명칭 자체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적을 필요 없고요. 그건 그 길게 바뀐 법을 갖다가 줄여서 부를 때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더 줄여서 부를 때 중개사법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법의 명칭이 바뀐 게 2005년도 노무현 정권 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법조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무슨 등록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격제도가 있고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2005년도에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조문 내용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바뀐 내용들이 상당수인데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중개사법의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출제될 거리가 없어서 출제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출제를 해도 무방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도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다. 특히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규제 변천사.
어느 법일 때는 어떻게 규제했다. 인가제고, 어떤 법일 때는 신고제고, 어떤 법일 때는 허가제고, 어떤 법일 때는 등록제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한 번쯤은 익혀둘 필요가 있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언제나 26페이지부터 공부를 하십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은,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역사를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우리들, 가만히 보면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60년대 지나서 70년대, 80년대, 70년대가 아주 부동산 투기 붐이 많이 일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막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고 막 그랬던 건데,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근데 80년대 들어서면 이제, 그런 투기는 없을 거다. 부동산 가격은 뭐 이제 얼마만큼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80년대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불같이 오르죠,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투자하기 좀 그렇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보면 또 90년대 또 오르지 않습니까? 참, 이 역사라는 걸 지나놓고 보면은, 과거에 내가 그때 좀 뭘 해둘 걸, 그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내 나이에 이거 중개사 공부해갖고 이거 써먹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다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때 뭐 해둘 걸. 한 3, 4년 지나놓고 보면, 그때 뭐 해둘 걸. 그런 후회를 많이 남기죠.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와닿는 말이라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최근에 하여간 요 말을 굉장히 많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비해서는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제가 내 나이에 뭐 어떻게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렇습니다. 5년, 10년 지난 뒤에 그때 지금 나이를 보라 이거지. 팔팔 젊은 때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여러분도 새기고 저도 새겨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뭐 중개사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제 목표를 세워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27페이지. 목적은 이제 진짜 시험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자, 목적 27페이지 두째 줄을 보시고요. 두째 줄, 셋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목적은 두째 줄. 공인인증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여기까지 끊어 읽으십니다. 요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끊어 읽으시고 여기까지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자, 세 번째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함. 국민경제 이바지함. 요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 세 가지입니다. 이 목적 세 가지를 이해도 하시고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해야 맞출 수 있어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83년도에 부동산 중개법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83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부동산 투기 억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속뜻은 그렇습니다. 속뜻은. 부동산 투기를 갖다 복부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개업자라고 본 거죠. 중개업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갖다 교란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투기 억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속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만 목적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니까. 따라서 투기를 억제합니다. 투기 억제하려고요. 부동산 투기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닙니다. 속뜻은 사실 투기 억제를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만 목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목적은 암기를 하실 때 그 세 가지 목적 거기에 맞춰서 암기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자, 동그라미 기억분 보세요. 굵은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출제하는 출제위원이 틀리게 고쳐서 낼 만한 단어는 뭘까요? 건전하게? 아닙니다. 이걸 뭐 불건전하게 육성하겠습니까? 당연히 건전하게 육성하지. 지도한다, 육성한다 이것도 아니죠. 시험 출제위원이 출제할 만한 내용은 여기 첫 번째 목적에서는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뭘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중개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개업. 중개업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부동산 중개업차를 건전하게 지도하고 또 육성합니다. 자, 목적을 이렇게 중개업자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그러면 중개사법의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중개사법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자자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자자가 들어가면 말이 더 잘 됩니다. 중개업자를요.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